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국어 강의를 맡게 된 김덕규 선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고시 군문 강의는 크게 네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본 이론 강좌입니다. 기본 이론 강좌는 국어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문법, 그리고 그다음 비문학, 문학, 그다음에 한자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군문에서 그 출제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추려서 압축해서 진행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이제 한 50강 정도를 우리가 진행을 할 텐데요. 아마 그 부분, 일반 이제 우리가 그 오프라인 학원에서는 사실은 뭐 60강, 70강씩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대신 우리 군문에 특화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강좌에서 부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테마 특강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심화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론 강의만 듣고서는 우리가 이제 학습의 어떤 정도를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풀이 그 단원별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 들으시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출문제 강의가 있습니다. 전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간의 이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고, 또 앞으로 출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무원 국어는요, 일반 이제 공무원 국어하고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문법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제 일반적인 국어 시험과 똑같습니다. 문법의 비중이 높다. 그럼 이제 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문법 첫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문법은요, 일단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문법은 수학입니다, 여러분, 수학. 즉, 수학이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암기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 기본 이론에 대한 암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해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외우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법 비중이 높으니까, 자, 수학과 마찬가지로 기본 원리나 어떤 그 핵심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법 과목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문법 과목은 수학과 마찬가지로 단계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 그러니까 수학이요, 여러분, 앞에 집합,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죠? 인수분해, 그리고 함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앞에 단계를 안 하고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1차 함수 안 하고 2차 함수 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문법도 앞부분, 즉 의문 단계, 의문 안 하고 형태소 하고, 형태소 안 하고 문장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성이 있으니까 결국, 자, 앞에 단계부터 순서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문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문법을 바탕으로 이제 이게 이론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실용 국어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용 국어라고 하는 것은 맞춤법, 그 다음에 표준어, 표준 발음법, 이런 것들 이제 실용 국어라고 하는데, 이런 실용 국어 자체가 이론 국어가 선행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문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문법 비중이 높다. 두 번째입니다. 자, 비문학 독해입니다, 여러분. 자, 비문학도 보통 이제 한 30% 정도
문제 출제 비중이 문법이 약 한 40%에서 한 5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비문학이 한 3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도 역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자, 비문학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비문학은 크게 하나는 이제 독해입니다, 여러분. 독해. 예, 비문학 독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쓰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쓰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문학은 왜 이렇게 많이가 출제가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법과 실용국어는 이게 강조가 되는 이유는 군무원의 어떤 기본 소양입니다. 대한민국 군무원, 즉 국가를 대표하는 군무원으로서 바른 언어 생활, 그죠? 예, 이 언어 생활 능력은 군무원의 기본 소양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소양을 측정하는 건 국가 시험의 어떤 필수적 어떤 그 역할이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 기본 소양을 측정하기 위한 문법과 실용국어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비문학, 독해와 쓰기는 또 왜 출제가 되느냐? 이 독해와 쓰기는 결국 여러분들이 군무원으로 실제 현장에 진출했을 때 필요한 군무원으로서의 어떤 직무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됩니다. 직무 능력.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 진출하면 당장 여러분 공문 받아서 공문 분석해야 됩니다. 그죠? 예, 공문 내용 파악해야 돼. 분석하려면 독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문 분석했으면 여러분 공문 작성해야 돼요. 그죠? 문서 작성해서 예, 상신, 즉 위에 보고해야 되고 올려야 됩니다. 결제 올려야 됩니다. 이런 거 하려면 여러분 쓰기 능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독해 쓰기 능력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독해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독해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되도록이면 이 짧은 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수능 시험과 이 군무원 시험과 다른 게 뭐냐면 수능 시험은 비문학 진제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무원이나 군무원 시험은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긴 지문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능 시험의 목적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 또는 어떤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평가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 군무원 시험은 군무원으로서의 어떤 기본 소양이나 직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긴 지문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짧은 지문을 출제하기 때문에 평소 짧은 지문을 많이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연습, 이것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기본적인 독해는 다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수업 들으시고요. 거기서 제가 독해 원리 설명 드릴 거거든요. 기본 강의 수업 들으시고 그 기본 강의 수업 들은 것을 바탕으로 짧은 글을 많이 읽어봐라,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게 자 독해의 훈련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문학입니다. 예, 문학은 비중이 이제 비교적 적습니다. 보통 예, 한 뭐 20% 10% 내외입니다. 20% 정도 예, 내외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학은 우리 군무원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문학사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타 시험과는 달리 문학사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문학사라는 게 문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가 안 되면 사실은 풀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학사 암기가 또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은 좀 달라요. 일반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 지방직에서 이 문학 어떤 감상에 초점을 둔 문제를 출제하는데 우리 그 군무원 시험에서는 문학의 역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어렵다. 예, 그래서 문학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테마 특강을 제가 준비해서 그 문학사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예,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문학사에서 예를 들면 이제 고전 소설, 그죠? 고전 소설도 그렇고 현대 소설도 그렇고 대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군무원 시험의 특성상 이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설들이 특히 이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군무원 시험의 특징 네 번째입니다. 여타 시험에 비해서 어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휘. 이것도 이제 군무원 시험의 특징입니다. 어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뭐 고유어를 묻는 문제 많이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속담. 예. 그리고 관용어. 그다음에 한자 성어. 이런 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휘는
이게 한 번에 어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휘도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또 이제 이게 암기가 안 되면 영어는 암기 안 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어휘도 암기 안 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책에 나오는 고유어 또는 그 속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루에 일정부를 정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장기간 어떤 그 기간을 두고 일정 부분 나눠서 이렇게 학습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이 한자 문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오 한자입니다. 한자는 최소 두 문제가 주제가 됩니다. 하나는 한자어가 주제가 돼요. 한자 도금 문제. 그러니까 한자를 읽을 수 있느냐 또는 한자를 쓸 수 있느냐는 이런 한자 도금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한자 도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다 틀려요. 예. 근데 이제 한자 도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대개 동음이의 한자, 즉 뜻은 같습니다만 잠깐 음은 같습니다만 뜻이 다른 한자들이 있어요. 이 동음이의 한자 시험에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동자, 이음자, 즉 같은 글자인데 음이 달리 읽힌 한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거 게시판에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다운받아가지고 반드시 공부하세요. 요것만 공부하면 한자 도금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자성어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한자성어는 보통 우리 책에 나와 있는 300자 정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군무원 시험에서 실제 그 시험 범위가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문법하고 이 한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어디서 나올지 예측을 못해요. 예, 비문학 독해가 문학이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자성어는 공무원 한자성어 300자, 그죠?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문법은 딱 우리 교재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자성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한자 포기하고서는 고득점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개략적으로 앞으로 제가 공부해야 될 방향을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동영상 강의는 개인의 의지가 부족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학습 여러분 이제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 오프라인 강의와는 달리. 그래서 여러분들의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영상 강의 특성상 여러분과 저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자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셔도 언제든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릴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과 그 절실함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제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최선의 답을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저를 자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겠습습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선생님 이런 자료 좀 요청해 저 필요한데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저한테 유유하고 여러분 메시지 남기십시오. 그럼 제가 어떤 성심성의껏 자료 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어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